온라인 셀링에 있어가지고 대표님들이 처음 이제 온라인 셀링을 시작할 때를 한번 가정해 볼게요. 대표님들은 물건을 팔 거예요. 그죠? 물건을 파는데 어떤 물건을 팔지가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어, 내가 물건을 사서 팔 수도 있고 물건을 안 사고 파는 방법이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재고를 두고 판매하는 방식과 재고를 두지 않고 판매하는 방식이 있죠. 그렇죠? 자, 그때 재고를 두고 판매하는 방식과 재고를 두지 않고 판매할 때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어떤 차이냐면요. 재고를 두고 판매를 하게 되면 내가 물건을 사고 창고에 놔두고 그렇게 판매를 하죠. 그러면 나는 그 상품에 대해서 잘 알겠죠. 그 상품이 어떤 건지 알고 이 상품을 뜯어볼 수도 있고 사진을 찍기도 좋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공이 용이합니다. 가공. 그런데 안 좋은 게 있죠. 뭐겠어요? 재고를 두면은 장소가 필요하겠죠. 예, 장소가 필요해요. 장소가 필요하고 그렇죠. 물건을 사야 되니까 비용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품을 수를 무한정 늘릴 수가 없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재고를 없이 판매하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재고를 없이 판매할 경우에는 어떨까요? 가공하기가 좋을까요? 우리가 상품이 없으니까 가공하기 안 좋을 거예요. 상품이 없어서 이 그 상품을 그냥 상세 페이지에 있는 어떤 것들로 돌려와서 뭐 그 알캡처나 이런 거 써가지고 가져와서 이렇게 상품을 꾸며야 돼요. 그렇죠? 막 가공은 힘들어요. 내가 그리고 이 상품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상품명 지을 때도 그냥 이 상품이 뭔지 보고 키워드 조사해서 그냥 올려놓는 방식이 해야 되고 상세 페이지에 뭐 어떤 내용을 적을 때도 잘 모르니까 뭐 적을 것들이 고민을 하게 돼요. 맞죠? 그래서 가공이 불편해요. 가공이 불편합니다. 대신에 자, 밑에 보시면은 어때요? 상품을 우리가 확장하기는 편하죠. 다른 사람의 상품을 그냥 가져와서 내가 이렇게 옮겨 놓으면 되니까. 소위 말하는 정보로 물건을 판매를 할 수가 있죠. 그냥 물건의 그 상세 페이지 썸네일을 그냥 가져와가지고 그냥 올리고 계속 그렇게 정윤인 대표님 가르치는 것처럼 이렇게 닭등을 할 수 있죠. 그냥 위탁 상품의 경우에는 이렇게 상품수를 많이 깔아둘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이게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재고와 무재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물건을 사고 판매를 할 경우에 나는 상품은 많이 못 올리는 대신에 꾸미기 좋고 상품을 안 가지고 판매할 경우에는 꾸미기는 불편하지만 그래도 많은 상품을 둘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를 일단 머리에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제 온라인 쇼핑몰 교육을 많이 들어보셨죠? 자, 온라인 쇼핑몰 교육에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네, 어떤 관점이 있냐면 이런 관점들이 있거든요. 상품 질과 양의 관점이 있어요. 질의 관점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그 가공에 중점을 두고서 하는 그런 교육이에요. 이런 교육 들어보셨나요? 나는 상품 수 3개로 월 매출 한 2억 정도를 내봤다. 그리고 그거의 비밀은 상세 페이지에 있었다. 그거의 비밀은 상품명에 있었다. 그거의 비밀은 마켓 SEO를 맞추는 데 있었다. 그거의 비밀은 인스타 마케팅에 있었다. 이런 강의들 많이 보셨죠? 전자책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우리는 그런 강의들을 많이 보죠. 주로 온라인 시장에 있는 강의들은 대부분이 질에 관한 관점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렇죠? 네, 한 가지 상품으로 월 매출 얼마 찍었다. 이분들의 강의를 보면 내용을 보면은 가공하는 얘기들이 가득 적혀 있어요. 상품명을 어떻게 가공해라.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적어라. 이런 얘기들 많이 적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분들의 내용은 상품수는 적게 하되 이런 마케팅적인, 이런 가공적인 요소로 나는 타겟한 상품을 성공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이런 교육이 질로서의 관점에 있는 교육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있는 양의 관점에 있는 교육. 이건 제가 하는 교육이죠. 상품수를 많이 놔두고 낚싯대를 많이 들이우고 있으면 팔릴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상품을 소싱하는지 이런 것보다도 상품수를 많이 놔두는 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두는 거. 그래서 팔릴 확률을 높이자라는 게 양으로서 관점의 교육인데 많이 알려져 있진 않은 교육이죠. 그리고 보통 이 교육들은 프로그램 파리들이나 대표님들이 보실 때는 약간 기만적인 형태의 교육들이 많죠. 논리가 없어요. 그냥 올리면 팔린다. 이런 류의 교육들이죠. 그렇죠? 근데
네, 그 교육들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 사실 그런 교육들은 들을 게 없는데, 제 교육은 일단 가공해서 타협을 보자라는 겁니다. 가공해서 타협을 보고 양으로서 승부를 하자라는 거예요. 상품수를 많게, 그리고 다품종에서 소량 판매를 해서, 얻으려고 하는 목적은 이겁니다. 매출 극대화. 그리고 이윤의 극대화죠. 우리가 항상 하려고 하는 건 이거니까. 진로서의 관점에 있는 교육은 가공에 중점을 두는 교육이고, 양의 관점에 있는 교육은 가공을 타협하되 상품수를 많게 한다는 교육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앞에 거, 뒤에 거, 이제 우리 슬라이드를 두 개를 봤잖아요. 앞에 거, 뒤에 걸 보니까 묘하게 뭔가 이어지지 않나요? 이어지죠? 어떻게 이어져요? 재고를 둔 사람은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무재고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상식적인 상식으로 일단 우리는 접근하는 거예요. 상식에서. 재고가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양으로서 접근해야 되는 거고, 네.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질로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명품 판매를 엄청나게 가공을 합니다. 재고를 갖고 있으니까요. 내 상품이니까요. 근데 남의 상품은요, 그냥 올립니다. 왜 그러는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무재고 상품을 가공을 해서 파는 것이 효율적일까? 이 질문이 나와야 되죠. 어떨까요? 효율적일까요? 상식적이진 않죠, 일단. 그렇죠. 상식은 아니라는 판단이 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품을 가공해서 파는 것이 효율적일까? 일단 상식은 아니야. 근데 이런 교육들 많이 들어보셨죠? 위탁 상품을 가공해서 물건을 많이 팔아서 매출을 냈다는 사람들의 얘기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상식적이지 않은 거에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팔리렁이를 높이는 작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공을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상품수를 많이 주는 게 있어요. 자, 여기까지 요약이 되시나요? 자, 이해되죠? 자, 단순하고 명쾌하죠? 이 논리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얘기가 당연히 나올 거예요. 무재고 상품 가공해도 잘 팔리는데 셀링 경험들 조금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이 생각을 할 겁니다. 무재고 상품 가공해도 잘 팔려. 무재고 상품명 잘해가지고 내가 잘 팔아봤는 걸. 무재고 상품 상세 페이지 뭐 꾸며가지고 잘 팔아봤는 걸.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재고 상품을 가공하겠다라는 관점에서는 크게 전 세 가지 정도 교육을 보고 있습니다. 상품수 작게, 가공은 극대화,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 반자동 프로그램으로 하는 반자동 방식의 해외 구매 대행 상품 등록이 있고요. 그리고 대량 등록 위탁 판매로 불리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이거 반자동의 탈을 쓴 대량 등록이란 이름을 가진 셀링 방법도 하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지금 살펴볼 건데 첫 번째 것에 대해서 일단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건 뭐냐면 위탁 상품을 파는 거예요. 위탁 상품을 파는데 나는 가공을 열심히 해서 몇 개 상품 없더라도 한 두세 개만 있더라도 충분히 많이 팔 수 있어. 잘 팔 수 있어. 이런 관점이에요. 주로 아까 말했던 그런 류의 교육이에요. 나는 무재고 상품을 누군가의 위탁 상품을 가져와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한두 개의 상품으로 월 매출 1억 찍었어. 근데 이거의 비밀은 상품명에 있었어. 이거의 비밀은 상세 페이지에 있었어. 이거의 비밀은 SEO 광고에 있었어. CPC 광고에 있었어. 인스타 마케팅에 있어서 뭐 이런 류의 강의들이죠. 그런 류의 강의들 많이 보셨죠? 네, 그런 강의들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강의를 듣고 무재고 상품을 가공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거냐면요. 자, 대표님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예전에 중국 구매대행 상품을 올릴 때 중국 구매대행 상품은 반자동 방식이거든요. 반자동 방식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반자동 상품 가공의 핵심은 상품명이에요. 키워드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좋은 키워드로 좋게 상품명을 작성을 해야 상품이 팔린다는 논리예요. 소싱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상품명 공부를 좀 열심히 했단 말이죠. 제가 상품명을 지었을 때 어떻게 지었냐면 목도리를 팔았을 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목도리를 팔아요. 목도리를 파는데 일단 네이버에다가 목도리라는 검색어를 집어넣어요. 목도리를 쳐요. 엔터 치면은 이제 네이버 쇼핑 탭에서 목도리에 관련된 상품이 쫙 나올 거예요. 목도리에 관한 상품이 쫙 나오고 그 목도리에 관한 상품이 쫙 나오면 거기서 해외 직구만 보기를 눌러요. 그러면 해외 직구만 보기에서 상품들이 쫙 나오죠. 그러면 엑셀을 하나 옆에 엽니다. 열고 나서 거기다가 목도리를 먼저 적어놓고
1등부터 10등까지 상품명을 보면서 연관 검색어를 전부 다 집어넣어요. 엑셀에다 옮겨 적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엑셀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온 다음에 대표님들 잘 아시는 아이템 스카우트나 판다랭크나 이런 키워드 분석하는 툴 아시죠? 거기다가 이제 하나씩 집어넣어요. 또 집어넣어가지고 뭘 찾느냐면 연관 검색어를 또 찾아요. 그 하나하나 키워드에 관한 연관 검색어를 찾아요. 그걸 또 쫙 다 집어넣습니다. 엑셀에다가. 다 집어넣은 다음에 또 뭘 하냐면 이제 경쟁 강도를 당연히 넣어야겠죠. 찾아서 넣어야겠죠. 경쟁 강도를 집어넣고 그 옆에 쇼핑에 이 키워드가 좋은 키워드 지표임을 증명하는 것들, 뭐 검색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요. 딱 2가지 정도 더 집어넣었었거든요. 3가지 정도 놔두고 경쟁 강도를 가중치 0.5를 두고 그 나머지는 0.3, 0.2를 둔 다음에 합계를 만들어요. 합계 탭을 만들어서 합계를 쫙 적어놔요. 그리고 나서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쫙 합니다. 그럼 순위가 나오겠죠. 그 단어들의. 그 단어들의 순위를 보고 1등부터 10등까지 뽑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텍스트 문서로 옮겨 놓은 다음에 그걸 보면서 상품명을 짓습니다. 한 개의 상품명을 그렇게 지었어요. 보통 그렇게 해요. 네, 저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상품명을 고되게 지어요. 그거 교육 듣는다고 또 4시간에서 8시간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진짜 많은 시간을 그런 강의를 듣는다고 썼거든요. 상품명 교육만 해도 그래요. 상세 페이지 교육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상세 페이지 교육은 여기서부터는 거의 작가의 영역이에요. 저 정윤희 대표님 상세 페이지 교육 들어봤거든요. 후킹 멘트를 잘 쓰래요. 후킹 멘트. 이 말 들으니까 어때요? 쓸 수 있어요? 후킹 멘트 그 얼마나 그 추상적이고 막연한 표현이에요. 예, 답답하죠. 힘들죠. 뭐 내가 해봤어요? 정윤희 대표님은 영업사원이었거든요. 영업을 잘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잘 썼겠죠. 저는 못하겠어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후킹 멘트 잘 써라.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강의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이제 그 구매 전환율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구매 전환율을 만들려면은 온갖 심리학적인 고객의 그 마음의 그 선을 따라가서 어떻게 전환시키는 그런 굉장히 어렵고 힘든 요소들이 나와요. 그런 거 이제 다 적어서 상세 페이지에 관련된 책을 그때 한번 전자책을 봤는데 다 뽑아봤거든요.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저는 상세 페이지가 상품을 판매하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꺼워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마켓 SEO 교육도 있죠. 뭐 네이버나 쿠팡 같은 경우에는 마켓 SEO가 중요한 마켓이잖아요. 거기 있는 SEO를 또 교육을 하더라고요. 근데 전 그 교육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마켓마다 그 SEO에 관련된 자료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갖고 또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또 이만큼 두꺼워요. CPC 광고, 그것도 교육이 있어요. 그리고 인스타 마케팅 광고, 이것도 교육이 있어요. 엄청 많은 교육들이 있죠. 내가 타겟한 상품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런 질에 관한 교육들을 다 들어야 된단 말이죠. 저는 이 질문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초보자가 어떻게?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초보자, 막 온라인 셀링 처음 하시는 분들이죠. 초보자가 어떻게 그런 교육들을 다 듣고 위탁 상품을 가공을 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상품이면 저는 좀 낫다고 생각해요. 근데 남의 상품을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건 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조금 이따 할 건데 어쨌든 초보자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게 힘들죠. 어렵죠? 못해요. 한다고 해도 뭐 1개씩 2개씩 뭐 그렇게 상품을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해서 올린다고 하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제가 요즘 브랜딩 강의를 들어서 브랜딩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떨까요? 저 3년차 셀러거든요. 그런 걸 다 알고 있을까요? 저조차도 상세 페이지는 외주를 줍니다. 상세 페이지는 만들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돈 주고 맡깁니다. 근데 그거를 대표님 보고 해라고요? 이상하잖아요. 네, 전 그게 기만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쇼핑몰 초보가 이런 접근을 한다는 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근데 그런 접근을 권장하고 있는 이 온라인 마켓 시장의 그 교육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 초보자가 어떻게 여기서 넘어갈게요. 자, 다음 하나 생각해 볼게요. 다행히 대표님들이 정말 똑똑한 셀러예요. 정윤진 대표님처럼 천재예요. 그래가지고 초보자지만 물건을 잘 판단 말이죠. 남의 상품을 긁어 와가지고 물건을 팔았는데 막 매출이 한 달에 3천씩 4천씩 막 1억씩 찍혀요. 너무 좋죠? 막 찍혀서 너무 기분 좋아요. 근데요, 남의 상품을 팔면요, 분명히 부딪히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요, 공급업체가 물건을 못 대요. 예. 이 물건은 뭐 한정판이래요. 막, 10개밖에 못 산대요. 나는 매출이 막 1,000씩, 2,000씩 나오는데 10개밖에 없대요. 아니면 뭐 갑자기 품절이 돼버려요. 공급 컨트롤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큰일 나죠? 이렇게 되면 진짜 큰일 나요. 예. 실컷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품절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다음에? 또 한 개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던 그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달 내내 만들어가지고 또 하나 만들어요. 큰일 나죠? 예, 한 달 날리는 거예요. 큰일 나죠. 자, 다행히 또 하나 생각해볼게요. 다행히 대표님들이 그렇게 터뜨렸던 상품이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상품이어서 공급도 좋아요. 너무 좋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되면 행복하죠? 근데 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일단 대표님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난 남의 상품을 가져왔어요. 내가 물건이 팔리기 시작하면 네이버에 상위 노출이 될 거예요. 네이버에 상위 노출이고 리뷰가 쌓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겁니다. 예. 경쟁자가 생깁니다. 바로 들어와요. 아, 이거 도매폭에 파는 이거네 하면서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팔았구나. 쇼핑몰 공부 조금만 한 사람이 바로 상품 명부터 분석합니다. 분석하면서 키워드를 이걸 써서 잘 떴구나 하면서 내게 완전 교재가 돼요. 내 자료가.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만든 그 자료가 교재가 돼요. 모두가 보는 자료가 되는 겁니다. 아, 잘했네 하면서 이제 상세 페이지를 봐요. 보면서 잘 찍었어. 좋아. 그러면서 이제 유사하게 만드는데 당연히 경쟁업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상품명도 더 좋게 만들 거고 상세 페이지 더 잘 만들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개 더 하죠. 뭐 해요? 가격을 떨어뜨립니다. 마진을 줄여버립니다.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네, 대표님들 아무리 상품 터트려도 남의 거는 이런 일이 생겨요. 자, 경쟁업체들은 무조건 생깁니다. 다다다다 붙는 순간 나 한 달 재밌게 팔다가 이제 바로 재미가 없어집니다. 막 옆에 붙어버리거든요. 두 달, 세 달 넘어가면서 이제 또 다른 걸 파야 돼요. 흔히들 말하는 그 연꽃 밟기를 하는 거죠. 밟으면 깔아앉고 밟으면 또 깔아앉고 그런 이제 무한 루프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일 문제는요. 경쟁자보다 이게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공급업자예요. 자, 내가 물건 많이 팔잖아요. 다다다다 팔고 있으면은 공급자가 연락이 올 겁니다. 연락이 와가지고 우와 물건 잘 파시네요. 뭘 어떻게 파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대표님들한테 물어보면 대표님들 온라인 스토어 주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아니죠? 어떨 것 같아요? 이분은 공장에서 물건을 파시는 분이에요. 물건을 생산하시는 분이라고요. 자,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공장에서 물건을 원가에 5,000원에 사요. 5,000원에 만들어요. 5,000원에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대표님한테는 10,000원에 팔아요. 마진을 남기죠? 대표님 10,000원에 사서 이걸 15,000원에 팔아요. 그렇죠? 자, 이분 눈에는 5,000원에 자기가 생산한 물건이 15,000원에 팔리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요? 대표님들이 하는 게 어려운 건가요? 쉽죠? 네, 한 달 동안 막 그래 공부해가지고 했다 칩시다. 그래도 뺏기긴 쉽잖아요. 따라하긴 쉽잖아요.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냥 들어오는 건 너무나 쉬운 거 아닐까요? 그분들은 바로 그 사람을 하나 고용해버립니다. 고용해가지고 대표님들 걸 분석을 해가지고 유사한 상품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대표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대표님 15,000원에 팔고 있으면 12,500원에 팔 거예요. 대표님이 막 마음이 쫄여가지고 12,600원에 또 12,400원에 따라오고 막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9,900원에 팔아버리면 대표님 따라갈 수 있어요? 못 따라가죠? 끝난 겁니다. 이 상품도 포기해요.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공급업자는 사실 그 방법 말고 딴 방법도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요. 대표님들한테 얘기해요. 야, 너 15,000원에 팔지 말고 20,000원에 팔아.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100,000원에 들어가요. 어때요? 힘들죠? 네. 위탁 상품의 한계는 여기에 있습니다. 남의 걸 팔면은 서러워요. 이거 안 생길 것 같죠? 제 주변의 셀러들요. 진짜 많이 당해봤거든요. 제가 3년차 셀러잖아요. 제 강의 들으러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월 매출 1억 찍었어요. 찍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연락이 와요. 대표님, 수업 듣고 싶다고. 1억인데 왜? 물어보면 불안해 미치겠어요. 벌써 누가 따라왔어요. 벌써 누가 밑에 상품을 만들었어요. 이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건 위험한 거예요. 진짜 그냥 따라 하지도 마세요. 그냥 질에 관한 공부를 해서 내가 어떻게 마케팅의 귀재가 되겠다는 생각은 꿈입니다. 대표님의 상품이 없는 한 꿈입니다. 자, 적당한 가공과 적당한 양. 그 다음에 이제 관점이에요, 이게. 보통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을 하시는 중국 셀러들이 이걸 많이 쓰시거든요. 저는 이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 좋냐면요. 철저하게 양의 관점으로 가는 것과 철저하게 질의 관점으로 가는 것, 그 중간에 있어요. 그럼 거기서 그 중간에는 아주 합리적인 지점이 하거든요, 항상. 사회면에 항상 합리적인 지점이 존재를 해요. 자, 일단 질에 대한 부분은 포기를 합니다. 어떻게 포기를 하냐면 상품명만 합니다. 그리고 대표 이미지 정도만 합니다. 대표 이미지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품명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대표님들 하나 생각해 보세요. 대표님의 상품을 찾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아까 말했던 그 수많은 요소들 중에서 상세 페이지가 중요할까요? CPC 광고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만 딱 꼽으라면 상품명이죠. 썸네일요. 상품명을 찾고 들어온 사람들 사이에서 만약 같은 상품이 쫙 나열되어 있으면 썸네일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품명이 제일 중요하죠. 왜 그래요? 우린 검색을 뭘로 하죠? 하얀 창에 키보드로 하죠. 고객들은 하얀 창에 있는 그 단어들로 합니다. 그림으로 검색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막 생각해가지고 그림을 떠올리면 그게 검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키워드와 좋은 상품명은 너무나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입니다. 그것만 챙겨가겠다는 겁니다. 질은 그것만 챙겨가겠다. 상품명만 잘 짓고 양으로 승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반자동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이 정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셀링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중국 구매 대행인데요. 중국 구매 대행은 해외 구매 대행 반자동 등록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중국 구매 대행을 일단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중국 구매 대행은 노브랜드 상품이에요. 브랜드가 없거든요.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상품명만 잘 지으면요. 마진을 마음대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썸네일, 상품명 잘 붙이고 그다음에 썸네일만 예쁘게 딱 꾸며버리면은 마진을 마음대로 붙일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 시장은 저는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상품을 밀어 올려가지고 초보자가 매출을 내기 가장 좋고 가장 쉬운 게 중국 구매대행이라고 저는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량 등록 위탁 판매.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요거는 아마 대표님들 중에서 아마 강의를 들었던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면서 얘기할게요. 다소 효율적이에요. 더 효율적인 것이 있다. 이 정도만 일단 얘기할게요. 당연히 더 효율적인 건 제가 좀 이따 말하려고 하는 대량 등록이겠죠. 저는 중국 구매대행 경험을 했습니다. 중국 구매대행을 거의 1년 6개월 정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저는 중국 구매대행 셀러로서 월 순익 1000만 원 넘겨봤고요. 사무실 직원 6명까지 꾸려봤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중국 구매대행에 대해서는 저는 가르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뭐 대표님들한테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참고로 지금은 중국 구매대행을 거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처음에 제가 사무실을 내고 3개월 동안 12,000개의 반자동 등록을 해서 상품을 밀어 올렸어요. 혼자서 일할 때는 하루에 50개가 불과했는데 직원들을 한 5명, 6명 두고 공장식으로 해서 쫙 만들어서 올리니까 하루에 300개씩, 400개씩 상품이 올라가는 겁니다. 매출이 쫙 올라갔어요. 당연하죠. 적당한 질과 적당한 양으로 이렇게 합리적인 지점에서 레버리지를 써서 상품을 올리면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해보신 분들 알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근데 말이죠. 제가 6개월 동안 이제 공부를 하러 다녔거든요. 중국 구매대행에 제가 한계를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뭐 배송 대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한계를 발견해가지고 저는 6개월 동안 다른 걸 배우러 다녔어요. 명품 사입도 공부하러 다녔고요.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위탁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셀링 교육을 다 배우러 다녔어요. 그때 당시에 제 그 통장의 잔고가 한 1억 정도 있었는데 그런 걸 배우려고 제가 교육들을 쫙 나열해서 교육들에 대한 가격들을 쫙 한번 예산을 짜봤거든요. 4,8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4,800만 원에 해당되는 그 강의를 다 들어 다녔습니다. 어떻게 다닐 수 있었냐고요? 제가 직원이 6명이 있었거든요. 직원들한테 맡기고 나갔어요. 그리고 배운 것들은 갖고 와서 6명이 직원들이 같이 올리는 겁니다. 같이 그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맞고 이건 아니고 이건 맞고 이건 아니고 이런 것들 이건 나한테 맞고 이건 나한테 아니고 이건 좀 거짓말 같고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6개월 동안 그것만 했습니다. 제가 썼던 프로그램은 위탁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 해외 구매 대행으로 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다 다룰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공부들을 하면서 조금 알게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6개월이 지나고 제가 상품이 망가졌다고 하겠잖아요. 네. 그렇게 공부를 하고 다녔으니까 당연히 중국 구매 대행은 안 했겠죠. 다른 것들을 배우면서 계속 그런 것들을 부어 넣었으니까.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매출을 1억 5천을 만들었는데 중국 구매 대행은 그냥 방치한 수준이었죠. 방치한 수준. 그냥 중국 구매 대행 방치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도 매출은 계속 발생하고 있었죠.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상품을 지우는 건 아깝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제 주문 담당 직원이 저한테 옵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미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미치겠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중국 구매 대행 상품들은 미치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니까 상품이 주문이 들어오는데 멀쩡히 처리할 수 있는 주문을 해결할 수 있는 주문이 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니까 그래서 내가 대표님 그 품절도 되고요. 얘네들 갑자기 상품이 가격이 확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상품은
링크 자체가 끊겨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링크가 끊겨 있다는 말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제가 프로그램으로 상품을 가져오기 때문에요. 그 링크를 가져오거든요. 누르면 바로 그 타오바오로 넘어가게끔 이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자, 근데 중국 그 셀러들, 타오바오 셀러들이요. 수정 버튼을 눌러가지고 그 안에 있는 정보를 바꾸면은 제가 우리가 링크를 눌러도 다시 그 정보로 가거든요. 근데 얘네가 상품을 그냥 지워버려요. 지워버리고 그리고 나서 새로 올려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주문 담당 직원이 이제 주문이 들어와서 주문을 하려고 눌러버리면 없는 페이지로 떠버립니다. 그럼 저희 주문 담당 직원은 처음부터 그 상품을 찾아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국내에 있는 도매 사이트에서 똑같이 벌어지거든요. 위탁 상품이 이때에 벌어진 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상품이 반 정도 망가졌다고 하는데 저 또 직원들 다 못 믿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항상 검증을 합니다. 엑셀을 가져오라고 해요. 엑셀을 가져와가지고 봤어요. 하나하나 보니까 반은 아니더라고요, 확실히. 30에서 40% 사이에 있는 어느 지점에 있는 수치만큼 물건들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품이 3분의 1이 망가진 거죠. 상품이 3분의 1이 망가진 겁니다. 6개월 사이에는. 한 달을 잃어버린 겁니다. 한 달을 잃어버렸어요. 그거 올린다고 하루에 300개씩, 400개씩 직원들 6명이서 막 공장처럼 움직였어요. 한 명은 상품명만 가공하고, 한 명은 썸네일만 가공하고, 한 명은 수집만 하고, 한 명은 소싱만 하고. 그렇게 인건비가 쩍쩍쩍쩍 나가고, 사무실 비용이 쩍쩍쩍쩍 나가고, 거기는 저도 들어가 있었어요. 저도 같이 그 작업들을 했거든요. 그걸 했어요. 근데 그게 한 달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2달이 남아있죠. 네.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더 날아가겠죠? 제가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위탁 상품을 많이 가져오면요. 증발합니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래요. 또 한 가지 또 문제가 더 있었는데요. 뭐였냐면 제가 이제 중국 구매된 상품을 항상 다 올리고 나면요. 직원들이랑 30개, 300개씩, 400개씩 올리고 나면요. 항상 체크를 해요. 이날 이만큼 올렸구나라는 걸 체크를 해요. 그날은 너무 피곤했나 봐요. 막 누르고 이것저것 누르다가 갑자기 삭제를 눌러버렸어요. 상품이 다 날아가 버렸거든요. 진짜 그날 울었습니다. 초일 작업한 게 300개, 400개 되는 그 상품들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다음날 오니까 직원들이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네, 상품이 다 날아갔다. 하면서 막 난리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 자판기 말했죠. 내가 날렸어. 미안해. 다시 하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반자동 방식이 그거예요. 가공을 조금이라도 하는 순간, 가공을 조금이라도 하는 순간, 가공을 조금이라도 하는 순간, 네, 그 상품은 내가 어쨌든 관리하기가 지우기가 힘들어요. 쉽게 지우기가 힘들어요. 그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량 등록 위탁 판매에 대한 이야기도 할게요. 자, 이건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대량 등록으로 이제 조금 어쨌든 포지셔닝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유튜브에다 대량 등록이란 걸 치게 되거든요. 쳐서 나오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대량 등록에 대한 강의가 있는 거예요. 대량 등록 위탁 판매란 강의로 이렇게 누가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강의지? 무슨 대량 등록이지? 하고 들어가서 봤어요. 봤더니 이런 강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도매 사이트에서 상품을 가져오는데 소싱을 일단 해요. 엑셀에다 소싱을 하는데 소싱 작업을 할 때 이 셀러스에다가 전송하기 쉬운 그 폼이 있거든요. 그 엑셀에다가 전송을 해요. 전송하기 위해서 일단은 소싱을 해요. 소싱을 하는데 상품명은 바꿔줘요. 아까 말했던 그 상품명 바꾸는 공식대로 키워드를 잘 써가지고 상품명을 예쁘게 적어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대표 이미지를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상품명을 쳤을 때 같은 대표 그 도매 사이트에 있는 같은 이미지가 나오면 안 되니까 상세 페이지에서 천천으로 캡처를 떠가지고 가져온 다음에 이미지 호스팅을 걸어가지고 그 이미지 호스팅 주소를 그 엑셀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카테고리랑 이제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 넣어요. 어때요? 딱 들으니까 반자동이죠? 도매 사이트에서 반자동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중국 구매대행 하듯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올리면 한 100개 정도 올라갑니다. 하루에 100개 정도요. 그렇게 올리는 거니까. 대량 등록이 아니고 제 눈에는 반자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대량 등록을 불릴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또 강의를 들으러 갑니다. 어떤 걸 가르치는지 궁금했거든요. 놀랐던 점이 있었어요. 당연히 뭐 이거였어요. 하루 100개 반자동 방식으로 쏠리는 건데 이게 왜 대량 등록을 불릴까? 이거였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요. 아까 말했던 이셀러스라는 프로그램과 그 이셀러스에 올리는 양식인 그 엑셀 있잖아요.
거기에 올리는 방식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저조차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어요. 이거 어떻게 귀찮아. 이거 오류가 막 발생하고. 와, 이거 참 힘드네. 그냥 내가 쓰는 대량 등록 프로그램이 훨씬 편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거기 강사님이 되게 멋진 분이셨어요. 이 어렵다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막 얘기하면서 어렵다. 본인도 어렵다는 걸 인정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그래서 좋다는 겁니다. 왜 좋다고 했을까요? 이거를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10명이 들으면은 한 명밖에 통과를 못 한다는 겁니다. 자, 대표님들, 이걸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10명 중에 한 명이 되시면 대표님들이 매출 낼 확률이 높아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기적의 논리를 펴시더라고요.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더라고요. 이 셀러스 엑셀의 벽이 참, 저는 별로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놀랐던 건 또 이겁니다. 뭐였냐면요. 당연히 반자동 방식이고 위탁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겠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상품이 날아갑니다. 품절과 절판에 문제가 있습니다. 품절이 일어나요. 네, 품절. 그 품절이 일어나는 것들 때문에 이쪽도 상품이 날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제가 Q&A 시간에 그 강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대표님, 이거 상품을 한 명의 셀러가 관리할 수 있는 상품 수가 몇 개 정도 되나요? 하니까 그 대표님이 5만 개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5만 개라는 숫자를 듣고 저는 그 대표님이 거짓말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일까요? 하루에 100개 올리거든요. 5만 개 올리려면 며칠 걸려요? 500일 걸리죠? 제가 알기로 그분은 통신사업자가 낸 지 2년이 안 되신 분이에요. 네, 5만 개가 어떻게 나올지 경험을 안 해본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거 첫 번째였고, 자, 일단 5만 개 올렸다는 거 그래 사실에 칠게요. 5만 개 올렸으면 그럼 대표님 5만 개 올렸으면은 이게 분명히 품절이나 뭐 상품이 어쨌든 그 문제가 생길 건데 다른 사람 상품이라서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몇 개 정도 남아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확하게 50%가 날아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5만 개 상품이 올라갔어요. 50%가 날아가면 2만 5천 개가 날아간다는 거죠. 250일이 날아가는 거죠. 충격적이지 않나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5만 개 상품 올려가지고 2만 5천 개가 날아가면 250일 날아가는데 이게 상식적인 상황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웃으면서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좋은 도매 사이트를 선택을 하면 30%로 줄어든대요. 30%도 커 보이는데 제 결론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유실되는 상품들이 있어요. 네, 이거는 한계인 겁니다. 맞아요.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반자동 방식은 결국에는 이 한계를 벗어나려면 레버리지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을 둬야 돼요. 직원을 둬서 계속 상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직원들이 더 많아져야 되고 상품은 날아가는 걸 채워 넣으려면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데 결국은 그건 직원들로 채워야 돼요.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약간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상품을 올릴 때는 50개씩 올리잖아요. 뭐 100개씩 올리잖아요. 상품이 많이 안 쌓여있죠. 그건 고스란히 그냥 내 매출로 직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상품이 쌓이기 시작해요. 1000개 정도 쌓이잖아요. 그럼 날아가는 속도가 생기죠. 아까 6개월 지나니까 3분의 1이 날아갔다 했잖아요. 1000개의 상품이 이제 곱하기 어떤 개수를 하면 하루에 날아가는 숫자가 생길 거예요.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날 겁니다. 맞죠? 상품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늘어나겠죠. 내가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상품 수는 50개예요. 근데 상품이 쌓이면서 어느 지점에서는 이 상품들이 날아가는 숫자가 내가 생산한 숫자를 넘어갈 겁니다. 넘어가거나 같아지는 지점이 생길 거예요. 그때부터는 매출이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네. 증발하는 상품과 생산하는 상품 수가 같아지는 순간 내 매출은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걸 뚫어내려면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데 결국 생산량을 늘어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직원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겁니다. 직원을 써서 더 많은 순이익을 얻어야겠죠. 자, 가공의 노력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자, 이거 이해되시죠? 자, 무한의 노동입니다. 사라지는 물건을 다시 채워야 매출이 유지됩니다. 이 문장도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나요? 네. 자, 누적적으로 쌓인 상품과 새 상품을 일괄적으로 지우거나 채워넣는 상품은 불가능합니다. 왠지 아시겠어요? 가공을 조금이라도 하는 순간 난 지울 수가 없어요. 계속 쌓아 나가야 됩니다. 내 거니까요.
피 같은 5분, 10분, 20분이 들어간 그 상품들을 어떻게 지웁니까? 그죠? 남의 상품이라도 가공의 노력이 들어간 순간 치우기가 힘들어요. 겁이 나요. 자, 그리고요. 직원 없는 1인 셀러는요. 디지털 노가다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자, 저는 중국 구매대행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듣고 들어왔어요. 제주도 가서 한 달 살기 할 수 있다. 중국 구매대행 잘 배워가지고 매출 잘 내면 제주도 가서 한 달 살기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전 처음 들어왔거든요. 어때요, 대표님들? 한 달 살기 할 수 있을까요? 네, 한 달 살기 할 수 있어요. 아유, 정말 잘 적어놨네요. 제주도 가서 노가다 합니다. 한 달 살기 하면서 거기서 뭐 서핑이나 이런 거 할 수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상품 올리고 있는 거예요. 으악 하면서. 왜 안 올리면 어떻게 돼요? 매출 떨어지잖아요. 대표님도 버는 거 줄어들잖아요. CS 전화도 받고 앉아 있겠죠? 제 장소만 바뀔 뿐입니다. 해외여행 갈 수 있어요. 해외여행 갈 수 있죠, 당연히. 거기서 또 일합니다. 예, 그렇죠. 사무실이 제주도로 가는 겁니다. 사무실이 해외로 가는 겁니다. 결국엔 디지털 노가다에서 빠져 죽는 겁니다. 그거를 해결하려면 직원밖에 답이 없는데요. 직원을 두고, 대표님들 직원을 더 보셨나요? 직원 두고 사업하는 거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전 직원이 10명이 있거든요. 오늘도 미치겠더라고요. 오늘도 미치겠는 일이 한 게 있었어요. 매일매일 사건이 터집니다. 네, 그래요. 아유, 초보. 예. 일단 1인 셀러가 먼저 완벽하게 되시죠. 맞아요. 직장인보다 내 시간이 없어요. 사업하는 순간 그냥 여기 메일 웨어 드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대량 등록 방식은 그럼 뭘까요? 그러면 저 파이야. 네가 말하는 대량 등록 방식이 뭐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공 안 합니다. 왜요? 가공 안 한 근거는 뭐죠? 내 상품이 아니니까요. 내 상품이 아니니까 가공을 안 하고 그냥 프로그램으로 긁어서 올리는 겁니다. 상품을 전체적으로 지웁니다. 왜 지울까요? 왜 지울 수 있을까요? 가공을 안 하니까요. 난 저 상품에 애착이 없어요. 그냥 상품 숫자만 봅니다. 그리고 채워놓으면서 관리를 해요. 지우고 채워놓으면서 관리만 합니다. 저는 엑셀표를 만들어놔요. 참 엑셀표를 열심히 많이 만들어 놓거든요. 각 사업자마다 이제 상품들이 들어있고 빠지고가 이제 보여요. 네. 아이고, 예전에 저 강의 들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네. 수집 사이트 소싱 작업을 위해서 실험을 합니다. 뭐냐면요. 대표님, 그러면 중요한 건 뭘까요? 그냥 올려서 팔리냐? 이거죠. 뭐, 그냥 올리는데 팔리냐? 이거잖아요. 그냥 올려서 팔리는 상품을 찾아야겠죠. 그냥 올려서 팔리는 상품이 있냐고 물어보시겠죠. 있어요. 많아요. 깔려 있어요. 저는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상품이 뭐냐라고 물어보시겠죠. 제가 이 시간에 안 알려드린다고 얘기하면 화나시겠죠. 저는 이 시간에 알려드릴 겁니다. 너무 쉬워요. 네,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드릴 거고 대표님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대량 등록 강의요. 진짜 국내 수많은 사람들이 대량 등록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기만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생각해요.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쓰면서 중국 구매대행 강의를 합니다. 화가 나거든요. 저는 대량 등록이 중국 구매대행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맞지 않아요. 중국 구매대행 맞는 건 반자동입니다. 그건 좀 이따가 말씀 다시 또 드릴게요. 자, 대량 등록 방식은 만점 없는 예술이고, 가공은 만점 없는 예술이고, 대량 등록은 수학입니다. 자, 가공은 만점 없는 예술이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아무리 들이부어도 만점을 받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들이부어도 끝이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대량 등록은 수학이다. 뭐냐면요. 저는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제 유튜브 많이 보셨잖아요. 유튜브에 나오면 주로 그때 정윤희 대표님한테 제가 해드렸던 유튜브에서 자주 나왔던 말이 뭐였어요? 매출 복사가 가능하다. 어떤 거 집어넣으면 그냥 매출이 나옵니다. 뭐 이런 얘기였죠. 그거의 실체는요. 대량 등록은 가공이 없어요. 가공이 없는 순간 굉장히 명확해지거든요. 그 물건을 어디서 긁어 올 것이냐. 이게 수집 사이트예요. 그리고 물건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올 것인가. 수집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거의 마진율을 얼마로 할 것인가. 마진율이. 딱 그거 세 가지예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 세 가지 찾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찾는 거. 대표님들은 그것만 하시면 돼요.
위탁 상품을 파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저는 적합한 방식은 대량 등록 방식이라 믿어요. 네, 대량 등록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 볼게요. 대량 등록 프로그램은 두 가지로 구분돼요. 하나는 뭐냐면 수집 사이트가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수집 사이트가 정해져 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이 사이트 돈 된대 그냥 긁어봐. 이 프로그램으로 그냥 날리면은 그냥 돈이 벌리는데 이 얘기로 시작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런 교육들이 막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네. 기만 그 자체입니다. 왜냐면요, 대표님도 생각해 보세요. 같은 상품들이 막 올라가요. 자, 가입자가 처음에 한 명이었어요. 그때는 돈을 벌겠죠. 두 명이에요, 세 명이에요, 네 명이에요. 늘어나잖아요. 똑같은 상품이 막 쌓이기 시작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나눠먹기죠. 끝납니다. 네. 그래서 대량 등록은 거짓말이다, 사기다 이런 말이 얘네들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수직 사이트를 소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건 뭘까요? 수집 사이트 자체를 찾는 겁니다. 대량 등록하시는 분들은 그냥 올려도 팔리는 상품을 찾는 겁니다.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찾아보는 겁니다. 해외에 있는 어떤 사이트가 될 수도 있고요. 국내에 있는 어떤 사이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상품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을 것인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 라는 걸 또 질문을 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럼 어떻게 찾는 거야? 이런 거 질문하시겠죠.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은 또 뭐야? 어떤 게 있어?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뭐 이 정도 있어요. 네. 더망고가 있고요. 위투머니가 있고요. 뭐 코스모스가 있습니다. 코스모스는 일단 소싱할 수 있는 사이트가 정말 많이 있어요. 자, 이 프로그램은 약간 논외로 할게요. 왜냐하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초보자들이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막 이제 수집기가 있고, 다음에 전송기가 있고, 다음에 뭐 관리하는 뭐 이런 것들이 다 따로 구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모스 프로그램에다가 이셀러스를 붙이기도 하고, 이셀러스가 다시 나왔죠? 아까 말했던 그 힘든 프로그램입니다. 프로이오트를 붙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프로그램이 코스모스예요. 대표님들이 이거 쓰시다가 정말 힘드실 거예요. 이거 옛날부터 많이 팔렸던 많이 쓰던 프로그램인데, 이건 대량 등록의 장로님들이 써요. 장로님이 무슨 말일까요? 셀러 경력 한 10년 되신 분들 있잖아요. 예, 뭐 그렇게 오랫동안 쓰셨던 분들 이거 쓰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어려워. 고인물, 네, 고인물. 보이다 못해 썩은 물들이죠. 저도 좋아합니다. 이 프로그램. 좋아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걸 씁니다. 더망고를 씁니다. 네, 더망고는 편해요. 진짜 편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되어 있어서 한 군데 딱 모여 있어요. 그리고 위트머니를 또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위트머니는 제가 개발에 참여를 했습니다. 더망고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참여를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더망고랑 완전히 똑같은 쪽으로 가지는 아직 똑같은 프로그램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위트머니는 세 단계로 구분이 될 거거든요.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저는 더망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트머니도 부조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넘어갈게요. 자, 뭘까요? 그래서 원하는 매출과 마진율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적정 마진율을 어떻게 설정하나요? 자, 팔리는 마진율이 있거든요. 근데 재미난 건요. 정규 분포 곡선을 보셨나요? 공부를 해보셨나요? 정규 분포 곡선? 수학 공부를 조금만 해보면 나오는 곡선인데요. 대표님들이 어떤 마진율을 설정하든지 예, 큰 마진율을 설정하면 매출이 줄어들 겁니다. 작은 마진율을 설정하면 매출은 오를 겁니다. 그 지점에서 대표님들은 매출과 마진율을 찾아가면서 어느 지점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다음 또 넘어갈게요. 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명확하죠? 수집 사이트, 수집 방법, 마진율. 그럼 수집 사이트는 뭐냐? 브랜드 상품을 잘 파는 사이트죠. 브랜드 상품을 싸게 파는 사이트입니다. 브랜드 상품을 빠르고 정확하고 배송도 잘하는 사이트가 되겠죠. 재고가 있는 사이트. 그리고 이런 것들을 분석과 실험을 통해서 변수를 조절해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대량 등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대량 등록 셀러들이 있어요. 자, 대표님들한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요. 자, 이건 그냥 다 펼쳐놓고 얘기할게요. 제 주변에 많은 대량 등록 셀러들이 있어요. 이 셀러들은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써서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버는데 대표님들 뭐 순익 1000만 원 이상 무조건 다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르치신 분들 항상 매출 많이, 돈 많이 벌어야 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뭐냐면요.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돈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일 엄청 해야 되거든요. 순익 1000만 원 이상 벌려면요. 지금 필수입니다. 예, 제가 말하는 대량 등록 방식으로
순이익 1000만 원 이상 벌려면 직원 필수예요. 혼자서 이렇게 못 봅니다. 직원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네, 1000만 원 이상부터는 직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인 사업가형이 있어요. 순이익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죠. 이 여기서는 이제 1인 전업셀러가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6시간에서 8시간. 사실 이 지점에서 나침료를 잘 조절해서요. 하루에 2시간씩 일하시는 분도 저도 알긴 합니다. 네. 제 수업의 그 두 번째 강사, 제 수업의 실습 파트를 맡고 계신 강사님이 지금 순이익 한 700 정도 내시고 하루에 2시간 딱 일하시거든요. 그분 마진율은 26%입니다. 네. 매출은 한 3천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3천, 4천 사이. 네. 그래서 1인 사업가형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1인 전업셀러를 하는 거고요. 월급 탈출형. 자,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직업이 있고 직장을 가지고 네, 도망고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이렇게 브랜드 상품을 판매를 하시는데 이분들 순이익에서 300에서 500만 원 지점에서 네, 하십니다. 이분들은 잠을 좀 포기하시더라고요. 잠을 포기하면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겠어요? 일하고 보면은 일이 쌓여있겠죠? 그 일들을 하면은 잠을 좀 포기해야 됩니다. 하루에 4시간만 일을 해도 잠을 포기해야 돼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부업실속형이 있습니다. 부업실속형은 순이익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지점이고 이분들은 워라밸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대표님들을 몸에 맞게끔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 직원 중에 한 명은 대량 등록을 배웠습니다. 처음에 초반에 그 친구한테 제가 알려드렸던 해외 경기식이었거든요. 그 친구가 해외 경기식 3개월 만에 월 매출 2200을 찍었어요. 제가 알려줘서. 월 매출 2200 찍으니까 해외 경기식의 한계를 또 느끼더라고요. 뭔지는 말씀드리기 힘든데, 예, 한계가 있어요. 해외 경기식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대량 등록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 친구한테 알려주고, 그 친구가 매출이 첫 달에 3천, 둘째 달에 4천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순이익이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친구는 전업으로 해서 이것들을 그냥 계속 지속해볼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1월이 되고 2월이 되고 예, 순이익이 한번 꺾이는 지점이 생겼어요.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온라인 셀링이랑 자기랑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에는 이제 일자리를 하나 구했어요. 3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 직장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전화 와서. 너 지금 그럼 대량 등록을 안 하고 있어? 하니까 하고 있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고 있어? 순이익 한 100만 원 정도 유지하면서 하고 있답니다. 네. 대표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거를 파이프라인의 하나로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무조건 끝장나는 매출을 내서 대량 등록으로 인생을 뭐 바꾸겠다. 뭐 이런 지점으로는 제가 설명드리기 힘들 것 같고 매출 내기 쉽습니다. 근데 매출 내시다 보면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온라인 셀링이 민낯이 있구나. 온라인 셀링만이 그렇게 답은 아니구나. 온라인 셀링으로 뭐 완전 뭐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구나. 이런 것들을 금방 깨달으실 겁니다. 저는 그게 또 대량 등록의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약간 우울한 얘기를 들었네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위투머니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발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베이직 있고 스탠다드가 있고 프로가 있어요. 지금 나온 프로그램은 스탠다드입니다. 스탠다드고요. 프로는 뭐냐면 자, 스탠다드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대표님의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상품을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상품을 가져와서 뿌려주는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상품이 뭐 예를 들어 대표님이 뭐 닭등을 해서 한 200개를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면 그 200개를 타 플랫폼에 뿌리는 것만으로도 매출이 꽤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저는 스탠다드의 논리는 판매하는 플랫폼만 늘어도 매출은 늘어난다는 논리입니다. 대량 등록의 기본 논리와 같아요. 대량 등록 셀러들은 기본적으로 플랫폼에 많이 가입을 하거든요. 제 수업의 첫 시작은 0주차인데요. 0주차 때 저는 다른 플랫폼에 가입을 쫙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위투머니 스탠다드는 그 플랫폼에 예를 들어서 대표님들이 플랫폼에 다 가입이 되어 있다면 거기다 쉽게 상품을 뿌려줄 수 있게끔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프로가 나왔는데요. 프로가 나올 건데요. 프로는 더망고와 같이 수집 사이트를 소싱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생각입니다.